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미국 뉴욕 제이컵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뉴욕 오토쇼 2022의 화제는 단연 전기차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분명 전기차가 된 것인데요. 올해 뉴욕 오토쇼에 나온 200여 개의 전시 모델 가운데 50개 정도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였는데,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5는 2022 월드카 어워즈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전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아이오닉5는 올해의 전기차와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도 오르며 전체 6개 부문 가운데 3개를 휩쓸었습니다. 아이오닉은 이미 독일에서 올해의 차 등 세계적인 디자인 상들을 휩쓸었는데, 이번에 3개의 트로피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호평받은 아이오닉5는 이제 일본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 간담회에서 현대차 디자인 팀장이 아이오닉5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현대의 아이오닉5를 시승해본 일본 자동차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오닉5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국 완성차 기업의 자부심이 강한 일본인들조차 도요타가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5에는 현대차 그룹의 eGMP 전기차 플랫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50kW급 초고속 충전 기능은 탑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본 전기차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기차 판매 대수도 적고 인프라 구축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에 대해 일본 시장의 호응이 좋을 경우 국내의 이피트처럼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현대차가 직접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아이오닉5를 시승해본 일본 현지 매체부터 시작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아이오닉5의 주행 성능, 승차감, 정숙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고, 특히 유튜브 구독자 약 45만 명을 보유한 이카라이프는 이 차는 한국판 테슬라라고 봐도 될 정도의 완성도다. 일본 차 관계자가 아이오닉5를 탄다면 한국 차에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도요타나 일본 메이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시승 내내 부러워서 불안했다. 라며 불편한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구독자 41만 명을 보유한 러브카스TV 역시 독일 올해의 차 등 각종 상을 휩쓴 것은 차를 타보면 납득이 간다. 승차감이 유럽차라는 느낌이 든다. 아이오닉5는 유럽차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일본차도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곳 모두 현지 자동차 평가 채널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곳으로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채널들입니다. 아이오닉에 대한 호평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력 경제지도 인정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도요타와 닛산의 전기차와 아이오닉5를 비교한 기사를 통해서 현대의 아이오닉5의 상급 모델은 일본차와 비교할 때 배터리 용량은 적거나 동등하면서도 주행거리는 더 길고 가격은 싸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닛산의 신형 전기차 아리아는 아이오닉5보다 약간 더 큰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더 짧고 가격은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도요타가 같은 달 출시하는 BZ4X도 배터리 용량은 아이오닉5 고급 모델과 비슷한데 주행거리는 60km나 짧습니다. 가격 역시 아이오닉5가 80만엔이나 더 저렴합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일본이라 할지라도 일본 전기차 대신 아이오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니케이는 아이오닉5가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를 실현한 비결은 전기 파워트레인에 탑재된 인버터, 즉 모터 제어기의 반도체에 차세대 소재인 탄화 규소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존 실리콘 소재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인버터에 비해 주행거리를 최대 5%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화규소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비용이 높은데, 아이오닉5가 이런 고급 전기차에 채용하는 소재를 적용하면서도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판매로 판관비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호평은 한국 제품을 배척하는 혐한 정서가 강한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더구나 일본은 숱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실패를 거듭할 정도로 수입차의 무덤이라 불려온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모르고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일본 방송에 나온 패널들의 인식에서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자랑, 자동차 산업 위기인가, 가솔린 차는 없어질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회자가 2020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순위에 일본 차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9위, 10위에 올라 있다고 하자 일본 패널들은 그 원인으로 뜬금없이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세계 최고의 일본차가 서양의 게임 규칙 변경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미국, 유럽, 중국의 룰 변경으로 일본은 대응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갑자기 자동차 산업의 룰을 변경시켰다며 전기차 음모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패널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럽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올림픽 스키점프 종목과 비슷합니다. 올림픽 스키점프 종목에서 갑자기 스키의 길이를 길게 해버리면 기존의 짧은 스키로 연습하던 선수는 당황스러운 것처럼 유럽과 미국 등이 가솔린차에서 갑자기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의 룰을 바꾸면서 일본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전기차 생산에서 뒤처졌을까라고 질문을 하자 패널은 전기차는 제조 비용이 많이 들어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차를 사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널이 분석한 그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완전히 빗나간 전망을 했고 제때 투자를 못해서 뒤처진 것인데 이걸 근본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서방 국가들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그럼 미국과 유럽 등이 노리는 것은 일본차의 배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리며 일본이 탑을 달리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배제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도 좋은 차가 많지만 벤츠만 해도 하이브리드에서는 토요타나 혼다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하이브리드를 배제한 거다라는 망상에 가까운 의견을 보입니다. 마치 유럽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차에 집중한 것처럼 전기차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아도취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기차의 부상은 탄소 배출권 문제와 관련돼 있고 중국, 한국, 유럽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진출해왔는데 이제 와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다니 많이 궁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차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르노그룹이 전기차 전환을 위해 닛산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르노는 무려 닛산 지분의 43%를 매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르노와 닛산 대변인은 논평까지 거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뒤 전기차 사업 분야에 분할 및 상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르노가 결국 오랫동안 협력 관계였던 닛산을 손절한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현대차는 정반대의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북미 전용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에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카스쿱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북미 연구센터는 미국 경트럭용 토너 커버 전문 업체 워크스포츠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북미 전용 픽업 트럭에 최대 650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커버를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최초의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며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기차 경쟁에서 밀리게 된 이유는 전기차 음모론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에 빠져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